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P&H테크고요. P&H테크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H테크의 사업 부문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된다면 OLED 원료와 OLED 소재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은 OLED 소재에서 95.48%가 나왔기 때문에 P&H테크는 OLED 소재 기업이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OLED 소재 중에서도 각각의 매출 비중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 기준이지만 고골절 CPL이 35.4%, 레드 프라임이 12%, 레드 호스트가 9.4%, 모바일용 장수명 발광 호스트가 24.7%, 기타가 18.5%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골절 CPL이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피네트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입었었죠. 특히 이제 21년도였죠. 피네트크가 LG 디스플레이에서 애플 아이폰용 OLED 소재인 고글절 CPL을 단독 공급한 적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4년에 빅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OLED 아이패드 1000만 대 물량이었죠. 그리고 이런 1000만 대 물량 중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약 600만 대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를 피네시테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1000만 대의 물량이 조금 수정이 됐다라는 거죠. 원래는 1000만 대였지만은 이제 기존 예상치보다 2에서 300만 대 줄어든 이제 7, 800만 대 수준으로 출하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타격을 받냐? LG 아이패드용 OLED 패널 주물량 하향 조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1000만 대 물량에서 이제 LG가 60% 물량을 받았다라고 했죠. 600만 대 받았고 삼성이 400만 대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LG가 원래 600만 대를 받았다라 60%의 물량을 받았으니까 줄어든 이제 800만 대에서 700만 대에서 LG가 이제 60%의 물량을 받는 건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물량이 조금 똑같아졌다라는 거죠. 기존에 이제 물량을 줄인 대신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결국에 1000만 대에서 이제 800만 대로 줄어들었는데 그 200만 대 줄어든 물량을 LG 디스플레이의 600만 대에서 이제 600만 대에서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원래 받는 이제 400만 대 물량에서 크게 차이는 없지만 LG 디스플레이는 600만 대에서 200만 대가 빠진 400만 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뭐 덕산네이록스나 뭐 이제 한국컴퓨터 이런 등등 회사들은 그렇게 타격이 없겠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존 600만 대 물량에서 200만 대가 까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뭐 피네시테크나 다른 기업들이 조금 타격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게 투스택 텐덤 구조다 보니까 원래 들어갈 이제 소재 양보다 두 배가 더 드러나게 1.5배에서 두 배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만약에 400만 대를 이제 수주를 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매출액은 1.5배에서 두 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피네스테크가 이런 물량들을 다 받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이번엔 애플이 아이패드, OLED 아이패드의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측정한 경향이 있긴 하다만 이번에서 OLED를 탑재한다는 거는 24년도에 끝날 일이 아니죠. 24년도가 이제 시작인 거고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좋게 된다면 26년도부터는 이런 미니 시리즈에도 OLED를 탑재할 예정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태블릿, 맥북에도 OLED 탑재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소재주가 수혜를 입을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피네체크가 어떤 물량에 대한 타격을 조금 받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나올 수 있지만 해가 지나고 나게 되면은 OLED가 점점 이런 LED나 LCD를 침투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상을 조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네, 피네스가 오늘 조금 급격하게 많이 하락을 했죠. 22,000원에서 23,000원, 거의 23,000원이네요. 23,000원에서 오늘 장마감을 21,000원까지 했는데, 어, 결국에 이제 조금은 또 이런 부분들은 이제 22,000원 부분들은 조금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해주지 못하고 이제 빠져버려서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은 일단 이제 반등이 와주 이렇게 상승해 주면서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상승하고 60평선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 며칠 동안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 이평선들이 이제 하방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지켜줄 만한 부분들까지 거의 다 해부수고 내려갔 이탈을 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도 조금 희망상으로는 2만 원 부분들을 좀 지켜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잘 반등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다시 이런 23,000원 안으로 안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네스테크는 진짜 뭐 오늘 며칠 동안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차트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제 뭐 해도 2만 원 부분에선 지지를 받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네스가 현재 조금은 실망감에 의해서 매물이 조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기회는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IT OLED 시대가 좀 더 확장이 되면은 소재 업체인 P&H에 대한 P&H가 이런 실적에 대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H 테크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